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디지털 센서도 한번 연결해 봤습니다. 온습도 센서였죠. DHT22 센서를 이용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온습도 센서를 연결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오는 거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데이터 잘 오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뭐 온도, 습도 잘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센서 이렇게 연결하는 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직관적으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센서들을 자꾸 연결을 해보시면 이런 디지털 센서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센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진동 센서라든지 그런 것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런 걸 저희가 중심적으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런 걸 자꾸 연결하다 보면 더 깊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길게 설명하는 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들만의 간단한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꼭 하나 정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그 디바이스를 또 실제로 그 아두이노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걸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실습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있습니다. 요 디바이스는 그 AD 컨버터라고 하는 건데요. 아두이노에도 AD 컨버터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에도. 그런데 이제 아두이노에 있는 AD 컨버터는 10비트짜리이고, 그렇게 품질이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CPU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뭐,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변환해서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밀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AD 컨버터이기는 한데, 요런 그, 아두이노와 유사한 AD 컨버터이지만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또 연결을 하냐면, 요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 방식, 데이터 통신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 굉장히 고성능 AD 컨버터입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성능의 AD 컨버터들이 물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싼 값에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는 그 AD 컨버터로는 상당히 고성능입니다. 아두이노가 10비트 AD 컨버터를 가지고 있었다면 얘는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6비트가 더 있는 거죠. 6비트면 2의 6승이니까 아까 이게 이제 0에서부터 1023까지 10비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값을 변환했다면 0에서부터 5V를 0에서부터 1023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다면 얘는 0에서부터 2의 16승까지로 변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1023보다 2의 6승배 정도 더 정밀하게 컨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4배가 더 정밀하게 하는 거죠. 2의 6승이면 64이기 때문에 64배 정도를 더 정밀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앰플리파이어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앰플리파이어를 갖고 있는데요. 프로그래머블 게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아주 낮은 신호, 예컨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56mV 정도 되는 아주 0.2V 정도죠. 그 정도 되는 볼티지를 굉장히 0에서부터 2의 16승까지 의 값으로 변환해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낮은 볼티지의 어떤 변화를 읽어내야 된다. 예컨대 서머미터, 그러니까 서머커플 같은 거, 그런 거 굉장히 낮은 볼티지가 만들어지죠. 이런 것들을 읽어본다든지, 또 혹은 볼티지 변화가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센서들을 이용할 때, 측정을 하고자 할 때 이런 AD 컨버터를 사용하면 이런 아두이노로는 사용해서 할 수 없었던 컨버전을 요걸 해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를 개발하시는 일들을 하거나 하게 되면 아마도 그런 데는 이게 아주 상당히 유용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우선 연결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다짜고짜 연결부터 한번 해보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AD 컨버터의 이름이 있습니다. AD 컨버터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ADS1115입니다. 네, 이런 건 뭐 찾다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필요해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찾을 수가 있고요. 뭐 아두이노의 AD 컨버터라고 이렇게 쳐볼까요? 아두이노 AD 컨버터 이렇게 해서 치게 되시면 네,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면 ADC 컨버터 뭐 이렇게 해도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AD 컨버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흔히 이렇게 요런 거라든지요. ADS1115라고 하는 게 흔히 검색이 됩니다. 이게 아주 파퓰러하게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흔히 구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컨버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아두이노에다가. 그래서 아두이노에 여기는 이제 아두이노 나노에다가 연결을 했는데, 뭐, 또 비슷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연결해도, 뭐, 여기 핀들 연결하는 건 동일한 방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조금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나 사용을 해서 해볼까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프리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요건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지금은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다가 연결하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연결하시면 연결 직관적으로 또 하실 수 있어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면 아두이노 우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 우노가 여러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두이노 우노, 요게 아두이노 우노죠. 여러분들 거하고는 조금 이제 버전이 좀 다릅니다. 여기 큰 칩으로 된 버전이고, 뭐 근데 뭐 동일하니까 여기 핀 번호나 이런 건 동일하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ADS1115가 있나 한번 볼게요. 예, ADS1115가 없네요. 요거는 인터넷에 가서 ADS1115 프리싱 파트 이렇게 하고 찾아보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프리칭 파트가 있습니다. 더러 16비트 I2C 통신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건데요. 요거를 다운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받아 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그걸 임포트를 해오는 거죠. 다운로드에 있을 테니까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 파트가 생겼죠. 여기 끌어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이 동일하게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가변 저항이 하나 또 우리가 있으니까 포텐시오메터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똑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뭐 가변 저항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하고 여기 지금 있는 거하고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만 다리 3개짜리를 이용을 해볼게요. 요것이 적절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변 저항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냥 다리가 3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것도 다리 3개 있는 거하고 그냥 그렇게 동일하게 생각하고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PCB 위에 이제 올려볼게요. 브레드보드 위에다가 꽂아 보겠습니다. 요렇게 브레드보드에 꽂을 수가 있는데 요거 좀 뒤집어서 꽂으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로테이트 180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꽂고요. 여기다가 아무데나 적당히 꽂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또 적당히 꽂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꽂습니다. 자, 이것도 뭐 뒤집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지면 또 이렇게 적당히 가서 꽂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다리 3개를 꽂았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브레드보드가 있으실 텐데 저는 이렇게 생긴 브레드보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냥 요거에다가 연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지금 요거는 여기에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리 3개를 이렇게 서로 다른 라인에다가 여러분들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브레드보드는 요쪽으로는 요 양쪽 블록으로 나눠져 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쪽 블록에 있는 요쪽 편으로 연결된 연결된 구멍들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쪽 줄로는. 요 줄로는 다 연결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연결할 때는 요렇게 연결하시면 같은 라인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라인에 연결되도록 요렇게 꽂아야지 되는 것이죠. 요렇게. 초점이 좀 잘 안 맞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꽂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꽂은 거를 그대로 반영을 해보자면 이와 같이 꽂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여기에 핀이 이런 식으로 납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납땜을 하시면 이쪽으로 그 밑으로 나오게 납땜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건 방향으로 꽂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조그만 보드에도 뭐 연결이 다 될 수 있을 정도죠.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현재 요 프리팅에 연결된 거는 이런 식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뭐 요 선 연결하는 거 보고 그대로 따라서 그냥 점퍼선을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에 있는 요 브레드보드 요쪽에 요게 전원선들인데 우린 지금 요거 안 쓸 거니까요. 브레드보드도 혹시 여기에 맞는 게 있을까요? 브레드보드 좀 작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다 큰 걸 것 같아요. 예, 다 큰 겁니다. 뭐 이렇게 좀 작은 것도 있긴 있는데 다 크죠. 생각보다 우리 거보다는 다 커요. 요거 정도가 좋겠네요. 요게 우리 거하고 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걸 지워버리고 요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브레드보드를. 그러면 요 브레드보드 아까 꽂을 때 제가 요쪽에 3개 꽂았고 요쪽으로 놨나요? 아, 반대군요. 요쪽으로 3개 꽂았고요. 맨 끝으로 이렇게 3개 꽂았고 또 요쪽은 요쪽 끝에 가도록 이런 식으로 꽂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걸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같이 가까이 놓고 아두이노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저는 이렇게 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이 꽂은 거하고 똑같이 놔진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하면 훨씬 더 작업하기 좋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원을 공급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전원이 여기 있습니다. VDD하고 GND. VDD가 이제 5V 전원이 가는 곳이고요. GND는 GND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있는 5V를 그쪽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5V를 GND, VDD에다가 연결하고 GND를 GND에다가 연결하는 거죠. 선을, 색깔을 여러분들 보시기 좋도록 빨간색과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GND는 이쪽 GND로 오고요. 5V는 이쪽에 있는 5V VDD로 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 또 이것도 바로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라인을 점퍼선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점퍼선이 여기 플러스 점퍼선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고요. 마이너스 점퍼선은 또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전원도 마찬가지로 레드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VDD가 공급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5V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고요. GND는 이쪽으로 와서 연결이 되면서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연결을 하면 요게 GND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예, 그런 식으로 됩니다. 원래 이제 포텐시오메타 양쪽 끝에다가 5V와 GND를 연결하고 가운데 거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나오는데 그걸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요걸 여기다가 연결을 했었어요. 그죠? 예, 여기다 연결했는데 이제 우리는 아두이노 ADC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가운데 선을 어디에 연결하냐면 A0에다가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여기도 A0가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게 보기가 좋게 좀 해드린다면 요거는 뭐 선을 다른 색깔로 바꿀게요. 요건 뭐 뭘로 할까요? 그린이나 옐로우 정도로 할까요? 노란 선으로 하고요. 요걸 조금 휘어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보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걸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CL, SDA가 있습니다. SCL, SDA를 어떻게 연결하냐인데요. 요게 이제 I2C 통신에서는 SCL과 SDL 두 개의 선을 씁니다. 하나는 클록 선이고요. 타이밍을 맞춰주기 위한 클락 선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CL 선이 있고 SDA가 있는데 이건 클럭이고 요거는 데이터 선입니다. 여기로 데이터가 주로 갑니다. 요거는 싱크를 시켜주는 거예요. 요 내 아두이노하고
다음에 얘도 안에 이제 프로세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프로세서지만 프로세서를 구동시켜주는 그런 그 시계 신호죠. 클락 신호를 보내줍니다. 펄스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야 이제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 게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DA, SCL을 연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아두이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아두이노에 보면 여기가 SCL, SDA가 있습니다. 예. 여기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 여기 표시를 해주죠. 여기 밑에 써있지는 않는데 SDA가 있고 SCL이 있습니다. 이건 또 A4, A5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A4번이 여기가 SDA이고 A5번이 SCL입니다. 예.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SCL이 A5번이기 때문에 여기 SCL 확인되죠. A5번. 여기 A5번하고 SCL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예, 이렇게. 요거는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린이 되겠네요. 그린으로 바꾸고 A4번이 SDA라고 그랬죠. SDA. 요거는 다시 뭘로 할까요? 오렌지로 할까요? 오렌지. 아, 이거 빨간색하고 헷갈리네요. 블루나 뭐 이런 게 어떨까요? 파란색. 네, 파란색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초록색과 파란색. 이렇게 연결되도록. 자, 여기 좀 보기가 이제 헷갈리신다. 그러면 이것도 좀 이렇게 꺾어 나가 드릴게요. 그러면은 쉽게 구분이 되실라나요? 네. 여기가 겹쳐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록색은 A5, 블루는 A4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실제로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우선 전력선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요. 전력선 이제 플러스 5V. 자, 지금 색깔이 비슷해 보이지만 뭐 하나는 회색이고 하나는 흰색입니다. 회색을 GND에다가 저는 연결을 하겠습니다. GND. 그 다음에 여기에도 GND가 여기 이쪽에서 두 번째죠. GND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GND. 이렇게 돌려갖고 봐야 되겠네요. GND.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GND 연결이 되고요. 5V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5V가 여기 옆에 5V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5V를 연결을 합니다. 안쪽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걸 하나 더 꽂아야 되기 때문에. GND, 그 다음에 5V를 이쪽에다가 연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 이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이렇게 와이어 3개가 있는데, 요 3개를 이제, 하나는 흰색은 5V, 파란색을 GND,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데요. 화면에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라색을 중간에 가운데 다리 이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을 5V에 연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지금 꽂혀 있는 5V에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가 그 ADS1115에 꽂힌 첫 번째가 5V거든요. 그래서 5V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을 GND에다가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이제 말하자면 요 포텐시오메타의 양쪽 끝에 다리에다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이제 양쪽 끝에 파란색하고 흰색 연결하고 보라색을 가운데 다리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한 칸 걸러서 지금 핀이 꽂혀 있다는 거, 포텐시오메타가 선이 핀이 그렇게 꽂혀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한 개씩 한 개씩 꽂아 주시면 됩니다. 꽂아 보겠습니다. GND가 꽂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 신호선이죠. 신호선이 꽂히고 그 다음에 흰색 GND가 꽂힙니다. GND가 꽂히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꽂아졌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온 신호선을 어디에다 했냐면 여기 지금 아까 그 우리 회로에 연결한 거 보면 A0에 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0에다가 꽂아줍니다. A0에다 꽂아주죠. 그럼 그것까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호선을 꼽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호선이 이 두 개가 이제 신호선으로 쓰일 텐데요.
저는 뭐 흰색하고 보라색 선인가요? 그렇게 두 개 있기 때문에 흰색을 SCL로 쓰겠습니다. 흰색을. 그래서 SCL 선에다가 꼽고, 흰색을 SCL 선에 꼽는다 그랬죠? 흰색을 SCL 선에다가 꼽고, 그 다음에 SCL은 A5번이 되기 때문에 A5번에다가 꼽겠습니다. 반대편에 이쪽 편에 있는 SCL 쪽에다가 찾아서 꽂으셔도 돼요. 이쪽 편에 있는 SCL이 맨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꽂으셔도 됩니다. SCL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여기 우리 회로 연결한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SCL A5번에다가 그 다음에 SDA는 SCL 바로 옆이 SDA거든요. 예, SDA 그것을 A4번에다가 꼽으면 SDA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선이 전부 연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까 우리 회로하고 그대로 똑같이 연결되는지 한번 확인하죠. 자, 이쪽하고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다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5V를 VDD로 GND를 GND에 그 다음에 A0는 여기 가운데 포텐시오메타의 가운데로 그 다음에 SCL, SDA는 각각 A5번, A4번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포텐시오메타의 양쪽 다리 끝에 하나는 GND, 하나는 5V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연결이 다 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은 다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요것을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USB가 이렇게 있죠. 컴퓨터에 USB로 연결을 하면 전원이 들어오죠. 전원이 들어오고 별다른 변화가 없이 잘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두이노를 이제 구동을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IDE를 구동해서 아두이노 IDE를 열죠. 자, 이제 우리가 묻지마 3단계 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요. 묻지마 3단계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센서의 혹은 뭐 디바이스라고 한다면 디바이스의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죠. 명칭이 뭐였습니까? ADS1115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 2단계가 뭡니까? 그거에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는 거죠. 그게 라이브러리가 여기에 아두이노에 가면 요 도서관 책 같이 생긴 거 요거를 누르면 라이브러리 매니저가 나오고요. 거기에다가 ADS1115 이렇게 치시고 하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들이 쭉 있습니다. 이 중에 뭐 어떤 걸 사용하셔서 해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으나, 그럼 뭐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같은 ADS1115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목적에 맞게 특별히 어떤 특수한 그런 어떤 사용법 때문에 뭐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설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ADS1115에 보시면 1115가 아이다프루트 쪽에서 만든 걸 쓰면 제일 좋은데 111X인가요? 1X, 115 뭐 이렇게 해나요? 에이다프루트에서 만든 게 에이다프루트 ADS1X15 아마 요걸 사용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인스톨 하겠습니다. 인스톨 all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톨 all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요? 그렇게 설치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예제에 가는 것이죠. example에 가서 보면 ADS1X15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ingle ended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것들 다 있는데 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선 single ended를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를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게 이제 쭉 메시지들이 뜨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건 ADS1115지 않습니까? 1015도 있습니다. 이거는 12비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는 1115이기 때문에 요거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 요거를 비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는데,
뭘 누르는데 자꾸 여기 슬래시가 두 개 생겼다 없었다 하냐요? 하나고 궁금하실 텐데,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다가 커서를 두고요. 그 줄에 커서를 두고요. 컨트롤 슬래시입니다. 컨트롤 슬래시.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슬래시 두 개가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디세이블 시키거나 이네이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특별하게 볼 거 없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너무 안에 코드를 바꿔야 되나? 이거에 너무 초점을 거기다 맞추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 우선 해보기 위해서 보드가 아두이노 운으로 확인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포트가 몇 번에 있는지, 저는 자꾸 콤 10으로 돌아가는데, 콤 4번이 원래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짜고짜 업로드 해보는 거죠. 에러가 나던가, 업로드가 잘 되던가, 업로드가 되고 나서도 작동이 안 되던가, 그런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물론 아예 디바이스가 고장 난다든지, 그런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올려보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별다른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업로드가 끝났고, 여기도 보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반드시 요걸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시리얼 모니터. 요걸 눌러보시면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연결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1초에 한 번씩 쭉쭉 올라가죠. 자, 현재 0번 포트에 4.79V가 읽힌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포텐시오메타를 조금씩 조절해 볼게요. 쭉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볼티지가 바뀌죠? 값도 바뀌고 볼티지가 0V까지 쭉 내려갑니다. 쭉 올라가면서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값이? 예, 쭉 올라가서 16, 18, 23, 25424까지 굉장히 큰 값까지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 값이 상당히 이제 아까 1023보다는 굉장히 정밀한 값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64배는 아닌 것 같아요. 64배는 아닌 것이 여기에 보시면 현재 디폴트 게인이 디폴트가 요겁니다. 1/3 요거 디폴트가. 그러니까 실제로 1비트를 3mV로 해서 읽는 거예요. 게인이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16배까지 올리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비트를 0.125mV까지 나눠서 읽는 것까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만일 이네이블 시켜주면, 요게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네이블 시켜주고 게인 16 해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읽으면 값이 커졌나요? 작아져서 없어지고 327 아까 그 25 얼마보다는 2배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정밀하게 값을 읽고 실제로 0V로 낮췄는데도 살짝 볼티지 값을 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해서 아주 작은 저항값까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굉장히 정밀하게 값을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32, 이거 왜 3입니까? 64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이것이 0에서부터 5V까지만 값을 주게 되어 있지만요. 얘는 0에서부터 이게 지금 앰플리파이가 돼갖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ADS 보드를 망가뜨릴 뻔했네요. 그러니까 특정 볼트 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맥시멈이 0.256V 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0.256V 그 사이의 값을 일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키워도 0.256V에서 넘어가 지금 키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0.26V 여기 요거 이상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만일 여러분들 지금 5V 우리 주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 게인 2/3 요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그래서 6 플러스 마이너스 6V 정도로 측정하는 거죠. 요 값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0에서부터 5V로 변화시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게인을 이렇게 높게 가져가면
0.256V 범위 내에서 변하는 아주 작은 볼티지 값을 읽어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 ADS 컨버터를, AD 컨버터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센서들이나 소재를 가지고 어떤 센서 소재를 개발하신다고 했을 때 아주 낮은 값의 변화를 주는 그런 정도의 소재를 개발했다 할 때 그 증폭을 해서 신호를 읽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 ADS 컨버터를 사용을 하시면, AD 컨버터를 사용하시면 상당히 낮은 볼티지의 변화도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AD 컨버터의 핵심적인 기능은요, 이 코드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안에 보면 ADS 요거 이제 클래스를 가지고 자기 하나의 그 AD 컨버터 펑션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표값으로 ADS라고 지정을 한 건데, 그 ADS의 밑에 클래스 밑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는데, read ADC 싱글 엔디드, 뭐 아주 직관적이죠. 싱글 엔디드 값을 0번 포트로부터 ADC 값을 읽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어드린 값을 볼티지 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컴퓨터 볼트라고 해서 아예 그 안에 프로그램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진 ADC 값을 주고 볼트 값을 바꿔봐, 나 지금 볼트 값이 궁금해, 그러면 그냥 바로 바꿔줍니다. 볼트 값 안 바꾸고 아까 변화되어 있는 어떤 값을 읽고 싶으시면 바로 들어오는 그 메모리에 어드레스 되는 값을 읽고 싶으시면 요 값을 읽으면 되는 거죠. 256 38 255 얼마 이런 정도의 값을 읽어서 그걸 가지고 표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티지 값은 4.72V, 75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명령 하나로 바로 컨버전을 해서 읽어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ADS 컨버터, ADS 1115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실습을 해본 이유는 사실 이 통신 방식을 한번 이해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이 ADS 1115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ADS 1115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16비트 채널이고 통신을 I2C 통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타입이 I2C 통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I2C가 뭔가? 예. 요게 바로 이제 그 디바이스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들이 아두이노에다가 연결되는 하나의 방식에 관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들 이제 연결하는 많은 디바이스들이 I2C 통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센서를 구입하거나 그럴 때 I2C 통신으로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는 대부분 SDA와 SCL이라고 하는 두 개의 포트로 통신을 하고요. 그 통신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SDA 선이 있고 SCL 선이 있어서 거기에 디바이스들을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하게. 이 버스 라인에 마스터 1 이제 말하자면 우리도 치면 이제 아두이노가 될 거고요. 요 슬레이브 1, 2, 3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센서들이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 선 두 개에다가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할 때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이미 설정이 된 어드레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보내더라도 모두에게 데이터가 가긴 하지만 해당되는 어드레스 값을 갖고 가는 데이터만 해당 디바이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통신 방식이냐? 그냥 이것도 일종의 시리얼 통신 방식인데요. 여기로 데이터가 시리얼 방식으로 쭉 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간 데이터들을 여러 개의 디바이스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포트 두 개 가지고요. SCL하고 SDA 이 두 개 가지고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디바이스들을 물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근데 왜 선이 두 개냐? 하나는 클럭 선이고 하나는 데이터 선입니다. 클럭 선은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동기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야 이제 데이터를 쉬프트 없이 잘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선이 하나가 있고 동기화시키는 선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아두이노에다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이런 겁니다.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쫙 한 반에 앉아 있으면요. 선생님이 막 얘기를 할 때, 야, 철수야, 너 뭐 지금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듣고 있지만 철수만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순위 0이는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럴 때 바로 여기에다가 데이터, 이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걸 이제 어드레스라고 그러는데, 그 어드레스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다가만 딱 정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디바이스들을 독립적으로 각각 별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선에 연결되어 있어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적이고요. I2C는 I가 두 개고 C 하나를 합쳐놨다는 뜻입니다. 약자인데 Inter Integrated Circuit. 그러니까 직접 디바이스. 뭐 사실은 우리 지금 그 ADS1115도 그렇고요. 다른 센서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이 다 직접 회로죠. IC 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IC 칩이 들어있죠. 이 두 개의 IC 칩이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인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썼던 DHT 센서, 온습도 센서는 I2C 방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직접 대화, 직접 통신 방식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풋되는 선, 디지털 선, 인풋되는 디지털 선을 어디로 할 거냐, 1번 포트로 할 거냐, 2번 포트로 할 거냐, 3번 포트로 할 거냐,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계속 연결을 하려면 선 한 개씩이 추가로 계속 필요한 겁니다. 포트 한 개씩이. 그러니까 포트가 10개밖에 없다면 이거 10개밖에 연결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I2C 방식은 어드레스만 계속 달리하면 계속 같은 선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아마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각각의 디바이스들에서 통신할 수 있는 통신의 양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일장일단이 있는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상당히 유용한 방식이고 또 센서들이나 다른 디바이스들 이런 I2C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디바이스 연결하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특히 전원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쪽으로 입력을 하면 예전에 요거를 여기 A0에다가 입력했던 것을 요걸 그대로 다시 ADC 컨버터, AD 컨버터에다가 연결해 주면 그러면은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여기서 컨버팅이 다 끝난 데이터는 뭘로 받냐? SCL, SDA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받는다. 즉 I2C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I2C 통신 같은 거 뭐 많이 있습니다. 그 LCD 같은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연결할 때 I2C 방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센서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은 계속 향후에 이렇게 연결되는데 일대 확인할 거는 내가 이 지금 ADS하고 또 만일 뭐 다른 또 I2C 통신하는 디바이스가 있다. 그럼 두 개의 어드레스가 혹시 같은 어드레스를 쓰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어드레스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ADS1115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 ADDR이라고 하는 포트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ADDR이라고 있죠. 여기 어드레스를 바꾸는 건데요. 이 ADDR을 뭐 예를 들어서 0V를 가하냐, 5V를 가하냐 이거에 따라서 어드레스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는 효과가 같은 디바이스를요. 같은 ADS1115를 아두이노에다가 여러 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미 포트가 또 측정할 수 있는 포트가 여기 보시면 4개가 있어요. A0부터 A1, A2, A3까지 4개의 포트가 있으니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 4개쯤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16개의 포트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16개의 서로 다른 디바이스들로부터 오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가 오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요거 4개를 가지고 또 연결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어쨌든 이 AD 컨버터가 그 아두이노에 있는 AD 컨버터가 있기는 하고 또 나름 유용하기는 하지만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정밀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런 ADS1115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이제 아마 여러분들 센서 개발하시는 과정 중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관점하고 I2C 통신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실습 때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